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 툴에서 몸을 선택하고요. 일단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손 부분은 역시나 메쉬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많이 늘러붙었죠. 어차피 손 부분은 다른 파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이 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만드는가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좀 키웠고요. 가슴 부분이 너무 튀어나왔죠. 그래서 줄여주고 있습니다. 면이 많을 경우에는 플래튼 브러쉬로 이렇게 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뒷부분도 이렇게 쳐서 너무 튀어나온 부분은 좀 판판하게 다듬고 있고요. 이 배 부분도 너무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너무 튀어나온 부분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크레이 빌드업을 쓰고요. 제가 사람의 몸에서 작업을 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은 갈비뼈입니다. 이 갈비뼈의 크기를 정해야 몸통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래야 이 위에 붙는 가슴 근육이나 팔, 그 다음에 골반 이런 크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갈비뼈의 크기를 가장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야에서 몸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일단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위로 붙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의 양을 먼저 채워줍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크레이 빌드업이 면이 팍팍 붙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고요. 갈비뼈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위로 올라붙는 거, 이 방향성을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쪽이 가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는 그 밑으로 이렇게 붙게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띄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슴팍에 일단 양감이 채워졌고요. 그리고 가슴 근육은 아직 이 부분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기 쇄골이 있겠죠. 이렇게 쇄골이 있을 겁니다. 이 쇄골 이만큼, 쇄골에서 이만큼 해서 이 겨드랑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끝나는 지점이 되고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가슴의 볼륨감을 표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유방의 덩어리를 먼저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가슴의 근육의 양을 먼저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무스로 한번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오면 갈비뼈가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골반이 있죠. 골반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훅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반은 넘어가서 엉덩이, 이 위쪽 엉덩이에 근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비뼈와 골반 사이를 외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서로 연결해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이어 그릴 때 이쪽을 나눠줬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허리 라인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복근이 있는데 복근은 약간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바깥쪽으로 좀 내려가는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11자로 쭉 거주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배꼽이 생기는 거죠. 얘도 스무스로 한번 눌러주면 네, 이렇게 복근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 뼈 돌기만 있기 때문에 이건 뼈의 돌기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뼈가 튀어나오게 되죠. 골반이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형태는 설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골반이 이쪽에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서 골반에서 이어진 대퇴골이 여기 튀어나오죠. 이 골반에서 또 위에서 이 대퇴골을 연결해주는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엉덩이에 위쪽 근육이 생기는 거죠. 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엉덩이로 오면 골반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쪽엔 척추뼈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외복사근이 이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를 스무스로 해주면 네,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엉덩이 뒤쪽에서 이 옆으로 대퇴골을 잡아주는 근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이어져서 엉덩이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오면 이쪽은 좀 더 파이는 걸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끈은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이 대퇴골 골반의 옆부분에서 이 무릎으로 이어지는 근육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근육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허벅지 안쪽과 이 아래쪽을 갈라주는 이 큰 근육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근육은 세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안쪽으로 이 무릎을 감싸면서 무릎 안쪽으로 붙고요. 하나는 이 중간에서 제일 높은 허벅지가 좀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그런 형태를 띠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바깥쪽으로 해서 무릎의 바깥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더 다듬어야 됩니다. 플래튼으로 다듬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무릎을 표현할 때 많이들 난감해 하는데, 저 나름대로 정한 공식은 굴을 4개를 박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굴을 이렇게 4개를 박고 스무스로 너무 세지 않게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 무릎의 느낌이 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 이어지게 해주고, 여기는 이 무릎 아래쪽 종아리 근육은 이쪽은 뼈만 있고, 이 무릎의 실제적인 근육은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무릎의 뒷근육이 이렇게 앞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스무스로 당겨지면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살짝 꺾였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종아리 근육이죠. 뒤로 오면
이 뒷부분은 허벅지부터 다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종아리 부분은 근육이 끝나가면서 얇아지겠죠. 이 종아리의 근육들,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뒷부분에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파이면서 또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 이 부분엔 발꿈치가 있겠죠. 이 발 부분도 나중에 파트를 이용해서 붙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파진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구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리 만들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숭아뼈가 바깥쪽은 좀 더 아래에 있고 안쪽은 좀 더 위에 있다는 거. 이런 표현도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제대로 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등은 납작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 형태가 물론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다리의 큰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뒤로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엉덩이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줄여들죠. 그리고 아까 여기 앞쪽에서 허벅지 밖으로 나가는 근육이 있다고 했는데 이 엉덩이와 이 허벅지 앞 바깥쪽 근육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 밑에는 허벅지 근육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그래서 무릎의 안쪽으로 붙는 근육과 무릎의 바깥쪽으로 붙는 이 근육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근육은 이 무릎 옆에 있는 돌기로 붙게 되고요. 요런 느낌들, 근육들이 서로 잘 구조적으로 돌려가면서 붙는 느낌 잘 표현하셔야 되고요. 이 안쪽 근육은 무릎의 안쪽으로 붙으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 부분은 스무스로 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이 무릎 뒤쪽에 이어지는 종아리 근육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볼륨감을 채워주도록 하고요. 이 종아리 근육도 양갈래로 갈라져서 안쪽으로 붙는 것과 바깥쪽으로 붙는 게 있죠.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은 반대로 이 바깥쪽이 좀 더 위로 붙고요. 그리고 안쪽이 좀 더 아래로 붙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종아리 안쪽 근육이 이렇게 알이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다 다듬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체에 대한 걸 만져봤고요. 이제 등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던 이 외복사근은 이렇게 등 쪽으로 올라갑니다. 등 쪽으로. 그래서 등 뒤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홈이 파인다고 했죠. 그리고 올라간 근육은 이렇게 등의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영이를 만들 때는 여자 캐릭터라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 등 부분에는 광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들에게 많이 발달된 근육인데 이 광배근의 역할은 이 팔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팔 힘, 여러분 턱걸이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 이 광배근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은 이 겨드랑이 아래에서 이 등 쪽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얇은 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설명 안 했지만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등이 떡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바로 이 광배근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이 역삼각형을 띠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이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견갑골이 이렇게 있죠. 견갑골. 지금 팔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남자들은 뼈대가 다 근육에 가려져 버리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 목 뒤에서 이 견갑골까지는 승모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러면서 목과 몸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견갑골의 역할은 이 팔 윗부분에 삼각근을 잡아주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근의 뒷부분이 이 바로 견갑골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는 파여야죠. 여기는 등골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견갑골을 채워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제 앞쪽으로 와서 이 쇄골과 흉쇄유양근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물론 여기 쇄골로 붙지만 이 앞부분은 근육이 없어서 여기가 쑥 파이죠. 물론 흉쇄유양근에 가지 같은 게 여기에 붙긴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붙긴 합니다만, 이 틈바구니에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승모근은 이렇게 쇄골과 붙어서 이 어깨 근육이 생기는 거죠. 쇄골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끝나게 되고요. 네, 근육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근육질의 몸매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쇄골을 보면 아까 가슴 근육이 이 쇄골 밑에서 겨드랑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 쇄골의 끝쪽 근육은 이렇게 돼서 이 쇄골의 시작점에서 나와서 팔로 연결이 됩니다. 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가 또 있죠. 그래서 삼각근은 뒤쪽, 그리고 앞쪽,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방향성이 팔 근육의 앞쪽으로 좀 향하고 있어요. 앞쪽으로. 이쪽으로 붙는 거 가운데 근육이죠. 그 앞쪽에서 이 팔뚝뼈의 앞쪽을 잡아주는 근육 하나, 그리고
뒤쪽을 잡아주는 근육 하나.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근육의 이름까지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구조만 잘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이 원약도 팔 쪽에는 근육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다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근육이 좀 물론 더 만져야 되지만 어느 정도 표현이 됐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가장 좀 복잡한 팔 근육을 보면, 이 삼각근이 끝나는 부분 여기가 갈라져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상완근과 이 뒤쪽에 있는 또 팔뚝 근육으로 나뉘게 되는데, 상완근은 여기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시작점은 겨드랑이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 여기서 또 갈라지죠. 여기서도 겨드랑이 안에서 나온 근육이 앞쪽으로 가는, 안쪽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틈에서 팔꿈치에 뼈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인체 모델링 연습을 하실 때 레퍼런스로 너무 근육질의 남자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근육을 일부러 막 부풀리기 때문에 실제 근육과 굉장히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퍼런스 이미지를 구할 때는 운동선수, 축구선수나 뭐 발레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근육을 보면서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면 이 팔 뒤쪽 근육은 양갈래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 나뉜 거 있죠. 여기서 오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팔뚝살이 많아지는 게 바로 이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팔꿈치쯤에서 이 근육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팔꿈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근육들 사이에서 또 인대가 나와서 팔꿈치 뼈를 이렇게 딱 잡아줘요.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 구조가 이렇게 팔꿈치 쪽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 틈바구니에서 이 팔로 가는 근육이 나옵니다. 팔뚝이 아니라 팔이에요. 이런 형태로 근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이쪽에서도 이렇게 와서 앞쪽으로 또 이렇게 붙죠. 여기는 갈라지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은 손가락과 관련된 근육들이에요. 손가락을 통제하는 그런 근육들이 위쪽에 붙고요. 그래서 손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 팔뚝의 힘을 관리하는 좀 큰 덩어리의 근육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세세하게 좀 갈라져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는 뭐 표현 안 하셔도 되고, 큰 통일감, 양감을 잘 표현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손 밑으로 붙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인대처럼 뼈가 있어서 붙은 거고요. 이 부분도 좀 줄였어야 되죠. 이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납작하게 뭐 이제 디테일한 근육들이 더 많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큰 근육들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예, 나머지 더 다듬는 건 제가 작업을 좀 더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기까지 진행해 보십시오.